지금 걸어 나왔습니다. 앉아있지 못해요. 엉덩이, 왼쪽 엉덩이 윗부분이 엄청 아프고 썩는 듯이 아프고 그 느낌이 왼쪽 종아리까지 오는데 집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더 안 좋을 것 같아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와, 큰일 났네. 어제 벤치프레스 한 거 그게 뭔가 크게 잘못됐나? 허리가 진짜 너무 아프고 벤치프레스를 하고 허리 통증이 심해진 이후로 아침 저녁으로 소염제, 진통제 등의 약을 먹었다. 약이 없으면 일어날 때 너무 힘든 통증 때문에 못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약을 여기다 놓고 일어나자마자 먹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야 생활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고생했다. 일상생활에서 요추 전만 자세를 항상 유지하며 절대로 허리를 구부리는 동작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드디어 끊었다. 대신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산책이나 가벼운 러닝을 했다. 걷기와 러닝을 매일 한 이유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허리 디스크에 좋은 유일한 운동이 걷기와 러닝이기 때문이다. 나는 통증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일 통증이 심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너무 힘들다. 허리와 엉덩이 위쪽에서 제일 큰 통증이 느껴졌고 그 통증이 다리 옆쪽 라인을 타고 왼쪽 종아리 복숭아뼈 위쪽까지 내려왔다. 허리와 엉덩이 쪽이 너무 뻑뻑하고 아파서 의자에 앉을 수가 없었다. 양말도 신을 수가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걷기 시작하면 통증 때문에 다리를 쩔뚝쩔뚝 절면서 걸어야 했다. 그러다 이 통증을 견디면서 1시간 정도 걷다 보면 통증이 점점 잊혀지면서 꽤 정상인처럼 걸을 수 있었다. 그리고 운동 후로 그제야 일상생활이 가능했다. 그래서 오전에는 아파 죽을 것 같아도 무조건 1시간 이상 걸어야 했다. 나는 허리와 하체로 이어지는 통증을 겪으면서 허리 디스크에 대한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책을 사서 읽는 등 꽤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러던 중 알게 된 병이 있는데 그것은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병이다. 그 증상이 나의 증상과 매우 유사했다.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강직 척추염은 척추 골반의 천장 관절과 척추, 무릎, 발목까지 두루 침범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몸에 세균을 죽이는 면역세포가 척추를 공격해 염증이 발생하여 점차 척추 마디가 굳어지는 만성 관절병증 가운데 하나다. 특히 대부분의 강직 척추염 환자는 엉치뼈와 엉덩이뼈가 연결되는 천장관절에 염증이 생기면서 병이 시작되는데 주로 허리와 엉덩이 부위에 통증이 많이 나타난다. 천장관절에서 시작된 염증은 척추를 따라 퍼지면서 점차 뼈마디가 굳어가며 강직이 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원인이 분명하지 않지만 유전적 요인과 감염 또는 외상 등의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주는 질환으로 심할 경우 척추가 활처럼 휘어지게 된다. 강직성 척추염에서 나타나는 허리 통증은 염증성 통증이 나타났을 때 가만히 앉아서 쉬면 호전이 되지 않고 앉아서 일어나서 걸어야지, 운동을 해야지 좀 풀어지면서 부드러워지고 통증도 좀 경감되는. 강직성 척추염의 진단은 환자의 증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허리의 요통이 염증성인지 아닌지를 먼저 감별하는 게 중요하고, 염증성 요통은 휴식을 취해도 호전이 되지 않고 운동을 하면서 호전이 되고 새벽이나 밤에 강도가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고, 40대 이전에 서서히 발병하는 그런 HLA-B27이라고 불리는 유전자 검사, 엑스레이 검사, MRI 검사, 영상의학적 검사를 종합해서 류마티스 전문의가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통증을 느끼면서 이제 오랜 시간 버텨야 되고 진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불안한 마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조기 진단이 도움이 되게, 증상이 생기면 빨리 의료기관에 찾을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드리는 게 척추에 염증이 생기며 척추 마디가 점차 대나무처럼 굳는 병이다. 현재 완치법이 알려지지 않은 병이다. 정확한 발생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고 단지 유전적인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초기 증상으로 잠을 자고 일어난 후에 허리가 뻣뻣하면서 통증이 느껴지고 활동하다 보면 허리의 통증이 약해지거나 사라진다. 주로 젊은 남성에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 병은 완치법이 알려지지 않은 만큼 초기에 발견해서 관리를 빨리 시작해줘야 한다고 한다. 이 병은 염증을 관리하는 차원의 병이라 정형외과가 아닌 류마티스 뇌과 하러 가야 한다. 나는 솔직히 너무 겁이 났다. 이 병의 증상은 나의 것과 똑같았다. 내가 알기로 허리 디스크는 활동이 많아지면 통증이 심해진다고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아침이라 걸음걸이가 좀 불편합니다. 제가 이 허리 통증이, 허리랑 엉덩이 이어지는 통증이 자고 일어나면 제일 아프더라고. 그러다 이제 생활하고 걸어 다녀보면 좀 나아지는 그런 느낌? 불편해. 아파, 힘들어. 나는 신체 활동이 있어야 괜찮아졌다. 이건 강직성 척추염의 증상이다. 와, 갑자기 내가 이 듣도 보도 못한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치료법이 없다고? 평생이 괴로운 통증을 느껴야 하고 약을 먹으면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나는 내가 허리 디스크가 아닌 강직성 척추염일까봐 너무 불안했다. 이미 나는 강직성 척추염에 걸려서 평생 고통받는 내가 머릿속에 가득했다.
있다. 무섭다. 나는 바로 류마티스 내과 예약을 해서 진료를 받으러 갔다. 허리가 아픈 게 아니고 그 엉덩이 위쪽 예. 엉치라고 하죠. 거기가 아침에 엄청 아프고요. 근데 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제 좀 나아지는 느낌? 근데 그게 지금 통증이 종아리까지 가가지고 아침에 엄청 힘들어요. 네, 움직이면 이거- 좀 편해지시고요. 네. 이거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허리 아픈 지는 꽤 돼가지고 MRI 찍었을 때는 MRI를 찍으셨어요? 네, 그때는 그 디스크가 튀어나와가지고 신경이 누르고 있었었거든요. 네. 어느 부위 찍으셨어요? 허리 찍으신 거예요? 허리요. 천장 관절 이런 얘기는 없으셨어요? 천장관절은 따로 안 보신 것 그럼 같아요. 디스크 쪽만 보실 거니까 허리 쪽만 찍으신 거네요. 부위를 찍어서 이상이 있으셨으면 얘기를 하셨을 텐데 디스크만 얘기를 하셨다고 하시면 찍었을 때 그 부위를 안 찍었던지 아니면 네. 찍었는데 천장 관절에 문제가 없었던지 어차피 저희는 엑스레이 찍고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은 MRI 찍는 걸로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묵직하고 뻐근한 게 지금 그쪽 엉치 부위 허리 네, 이쪽이라는- 지금도 아파요. 지금도 아파요? 네, 앉아있으면 아파요. 움직이면 괜찮고요. 근데 처음에는 안 좋은데 그래서 움직이면 좀 괜찮아지시는 것 같으세요? 네, 양말도 못 신거든요, 지금. 약을 좀 드셨죠? 효과가 없으신가요? 효과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움직이면은 좀 네. 낫기는 한데 계속 아무튼 좀 지속이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뭐 저녁 때 되면은 그래도 아침만큼 이렇게 아프진 않아요. 그러시구나. 네. 네, 아침 유난히 더 심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너무 아파요. 다른 거 뭐 입안의 궤양이라든지 생식기 궤양, 햇빛 받으면 나비 모양으로 얼굴 빨개지신다든지 눈 네. 입이 심하게 번져하시거나 피부 발진이 있거나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시거나 발 뒤꿈치, 아킬레스 건이 반복적으로 진단받고 그런 건 없으셨어요? 네, 그런 거. 추운데 가면 선색깔 이렇게 하얗게 변하시는 거 없으시고 네, 눈 쪽으로 포도망경 홍치염 진단 받으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일단은 검사는 필요하실 것 같아요. 빨리 아, 네. 검사해보실 거고 MRI를 아마도 천장 관절 쪽에 안 찍으셨으면은 찍어야 될 가능성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엑스레이 상에서 보이는 거는 사실은 진행이 많이 된 다음에 네, 관절에 변형이 있어야 보이는 거고 네. 이제 미세하고 초기 단계의 그런 염증 같은 건 사실 잘 안 보여서 네. 거기서 만약에 별다른 게 없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계속 있으시면은 MRI는 찍으실 수밖에는 없어요. 네. 결국에는 증상이 지금 어느 정도는 좀 명확한 면이 있어서 의사 선생님과 진료 끝에 의심이 가는 증상들이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날 당일 유전자 검사를 한다고 하네요. 유전자 검사를 위한 피검사 그리고 소변 검사와 엑스레이를 찍었다. 엑스레이는 한 10장은 찍은 것 같다. 살면서 한 번에 그렇게 많은 엑스레이를 찍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척추 그리고 고관절 위주로 많은 엑스레이를 찍었고 엑스레이의 주된 목표는 천장 관절이라는 곳에 염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강직성 척추염의 초기 증상으로 천장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그 유발된 염증이 척추를 따라 진행된다고 한다. 이게 왜 이렇게 비싸냐? 어우야 병원비가 생각보다 세다. 야, 이거 검사비도 엄청 비싸구나. 와, 비싸다. 하지만 나에게 비용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을 되찾는 것이다. 얼른 확실한 진단을 받고 아, 통증 너무 심한데? 더 병이 진행되기 전에 치료를 시작하고 싶다. 류마티스 뇌과에 갔다가 나는 다니던 정형외과에 갔다. 평소에 진료받던 선생님이 아닌 다른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께 현재 나의 증상을 말하니까 제가 여기 계속 다니고 있는데요. 증상이 조금 제가 계속 찾아보니까 좀 다른 느낌도 나고 어떤 느낌? 디스크 같은 경우는 걸으면 더 통증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걸으면 걸을수록 좀 나아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통증이 크게 달하고요. 오후로 갈수록 좀 괜찮아져요. 그러면 평소에 뭐 오래 앉아 있는다든지 네. 손자들도 허리를 숙여서 구부리고 물건을 잡는다든지 그럴 때는 어때요? 그런 동작을 안 해요. 안 한다고? 예, 아플까봐? 문제 있을까봐? 아파서요. 디스크는 네. 걸을 때 증상이 심해지는 게 아니고 네. 자세에 따라 달라져요. 특히나 앉는 자세, 네. 숙이는 자세, 앉았다가 쭉 허리 펴러 일어날 때, 뭐 그럴 때 그럴 때 엄청 아파요. 그럴 때가 아픈 게 디스크고 네. 걸을 때 심해지는 건 협착이야. 협착하고 좀 약간은 다르지. 디스크 증상 같을 때? 그래요? 응.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일 뭐 그것도 마찬가지지. 그것도. 허리 안으로 디스크 있는 사람들은 네. 그냥 가만히 그냥 누워 있다가 네. 사실 변경하려고 할 때 아픈 거 일어날 때 어떻게 허리 구부려야 될 거 아니야. 몸을 구부려 일어나지. 그러니까 이제 허리에 힘이 들어가고 코에 힘이 들어가니까 아픈 거. 제가 원래 운동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 이후로는 이제 한 달 정도 아예 운동을 안 하고요. 걷기랑 러닝 정도 가벼운 걷는 거, 매트 위에서 할 수 있는 코어 운동들이 많잖아요. 뭐 플랭크부터 시작했고 그런 거 해도 돼요? 그런 것들 해서 코어를 계속 단련을 시켜주면 좀 나을.
그래요. 이게 또 나의 증상은 전형적인 허리 디스크 증상이라고 말씀하셨다. 혼란스럽다. 모르겠네. 증상이 허리 디스크 그리고 강직성 척추염 뭐 이런 게 증상이 너무 중첩이 되니까 의사의 개개인마다의 소견도 다 다르고 정말 이제 제대로 된 진단, 나에게 맞는 진단을 받고서 치료를 시작을 하는 게 쉽지가 않겠네요. 코어 운동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코어 운동을 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통증이 계속 나서 참 힘드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얼른 내 병이 무엇이 되었든 진단 결과가 나와서 마음의 안정 좀 찾고 싶다. 나는 약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 또 걷기 운동을 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동안 열심히 관리를 하고 약 열흘 뒤에 엑스레이 결과를 듣기 위해서 류마티스 뇌과로 갔다. 네, 안녕하세요. 걷는 거 좀 어떠세요? 저번보다는 조금 나으신 것 같네요. 저번에 이제 검사하신 거는 감지성 척추염이랑 관련된 유전자는 음성이시기는 하셨고 네. 나가면 스크리닝하는 항체 검사도 음성이셨고 뭐 류마티스 관절염에 해당하는 그런 항체들도 음성으로 나오셨고 염증이 있으면 이제 혈액 검사 상에서 염증 수치도 좀 올라갈 수 있는데 혈액 검사 상에서는 별다른 거는 없으셨어요. 엑스레이 많이 찍으셨는데 그 엑스레이 상에서도 그런 변화 같은 게 아주 절명하지는 않거든요. 네. 가슴 엑스레이 찍으신 거는 괜찮으셨고 그다음에 척추라든지 그런 쪽도 엑스레이 찍으셨는데 같이 봐도 돼요? 예. 방지성 척추염 많이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붓거든요. 염증이 이제 굳어가지고 심하시면은 네. 그렇게까지 심하게 오시는 분은 많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런 변화가 대나무처럼 보이는 그런 변화가 좀 생기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 등 쪽 찍으신 것도 지금 그런 거는 안 보이시죠? 네. 퇴행성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여기도 이렇게 뭐 삐죽삐죽하게 나오실 수 있고 연결이 되실 수도 있긴 한데 지금은 퇴행성도 그렇게 심해 보이시지는 않고 방지성 척추염에 해당하는 모양이 지금 보이시지는 않고 이게 이제 천장 관절 염증 보는 그런 엑스레이인데 사실은 이제 엑스레이가 아주 명확하게 초기 단계 염증이라든지 뭐 강지성 척추염 초기 단계 거라든지 그런 걸 다 잡아내지는 못해요. 근데 여기 염증이 있는 거를 보는 건데 좀 희미하시기는 한데 뭐 아주 이상이 커 보이시지는 않거든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내 천장 관절에 염증이 조금 있지만 심한 염증이 아니라고 하셨고 문제는 이상이 아주 클 때만 거의 엑스레이에서 보이시기 때문에 증상이 계속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미세한 그런 변화를 보기 위해서 MRI를 찍어보시는 게 맞고 더 정확한 염증의 정도를 보려면 결국 천장 관절을 집중한 MRI를 찍어야 한다고 하셨다. 지금은 엑스레이 상으로는 아주 이렇다 할 그레이드가 몇 정도 되는 뭐 그런 이상이 있거나 그렇게 천장 관절 염증이 보이시지는 않아요. 엑스레이 상은 천장 관절 염증이 생기면서 척추 쪽으로 따라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척추 쪽은 지금 별다른 이상 없으신 것 같고 이쪽으로는 증상이 계속 되시고 움직이면 풀리는 그런 양상이 너무 저명하셔서 MRI를 찍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유전자가 없어도 저번에 정형외과에서 디스크를 위해서 찍은 MRI는 천장 관절 위주로 찍은 MRI가 아닌 4~5번 척추를 위주로 찍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새로 찍어야 한다고 했다. 근데 문제는 MRI가 저희 예약 잡을 때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잡아놓고 2달 걸리셔서 MRI 2달 걸려요? 예, 2달,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냥 한시라도 빨리 예약을 잡아놓는 게 환자분이 편해서 MRI를 찍으려면 예약을 잡고 1~2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셨다.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데 나는 최대한 빠른 결과가 필요하다. 여기서 만약에 아닌 걸로 나오시면은 강지성 척추염의 증거가 없으신 거거든요. 그럼 디스크 쪽으로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 나오면은 저희 쪽도 같이 치료를 하는 거고 그렇죠. 지금까지 나온 검사는 사실 깨끗해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나 움직여야 좀 풀리세요? 오전이면은 점심까지는 움직여야지 그래도. 그럼 오후가 돼야지 나아지신다는 거예요? 우선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검사 예약 잡아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음이 조급하다. 진료를 받은 후에 MRI 예약을 하려는데 장민님. 네. 오늘 MRI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운이 너무 네, 어떻게 하실까요? 저 하면 좋아요. 할까요? 네. 바로 진행하고 다음번에 뵙는 걸로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네. 밖에 계시면 안내해드릴게요. 맞습니다. 누군가가 당일에 갑자기 MRI를 취소하여 아니 오늘 당장 찍을 수 있다고 했다. 럭키가 나는 좀 운이 좋은 것 같다. 나는 당장 예약을 잡고 MRI를 찍었다. 당장 나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빠르게 결과가 나오기를 바랬다. 강직성 척추염이라며 염증이 더 진행되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염증 관리를 해야 한다. 뭐 강직성 척추염이 아니면 허리 디스크에만 집중하면 되니까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 MRI 찍으시고 진료 보시는 것까지 18만 9,800원. 얼마 안 되네요. 보험이 되시는
검사인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36만 원 정도 되시는데 건강보험 적용되셔서 네, 알겠습니다. 일시불 할부 어떻게 드릴까요? 일시불로 해주세요. 열흘 전 엑스레이, 피검사, 소변 검사를 받고 오늘 MRI 검사를 받고 진단 결과를 받는 데만 비용이 꽤나 상당하다.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고 했지만 아무 일 없는 게 제일 좋겠죠. 부디 고통이 최대한 빠르게 안전하게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문제가 아니다. 얼른 진단을 받고 이 지긋지긋한 통증을 줄이고 몸이 다시 건강해지기 위해서 치료와 관리를 하루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짜 돈 없으면 아프면 안 된다. 무조건 건강해야 한다. 건강해야 돈 아끼고 돈을 모은다. 명심 또 명심. 결과는 12일 뒤에 나왔다. 그 12일 동안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오늘 MRI 찍으셨죠? 네. 지금은 통증이 좀 어떠세요? 아침에는 아프고 모르겠어요. 요즘에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저희 그 MRI 상에서는 네. 이상 소견이 없으시다고 주셨거든요. 감사합니다. L 4번, 5번 그쪽으로 네. 약간 튀어나온 디스크 정도만 있으시고 네. 저희가 보는 그 천장 관절 쪽에 뭐 염증이라든지 어. 아니면 구조적 변화라든지 이런 게 보이시는 거는 없다고 주시기는 하셨거든요. 네. 그나마 이 검사가 가장 확실한 검사인데 네. 그쪽에 문제가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검사상에서는 별다른 게 없으신 데다가 네. 유전자 검사나 그런 것도 음성이시고 그다음에 염증 수치 자체도 이제 올라 있으신 거는 없으셔서 네. 지금으로서는 강제성 척추염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강제성 척추염 가능성은 높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지금. 다행이네요. 그렇죠. 네. 다행이죠. 그런 증거가 없으셔서.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죠. 이거 알려고 왔으니까. 네네. 저번에 운 좋게 또 MRI 해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지금 다들 그러니까요. 두세 달 기다리시거든요. 어떻게 도와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강직성 척추염은 아니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강직성 척추염은 아닌 걸로 다행입니다. 오케이. 강직성 척추염이라면 평생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엄청난 지장을 받고 내가 좋아하는 운동도 제대로 못하면서 완치 허리가 방법도 너무 모르는 아프기 채 때문에. 평생 약을 먹으며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제 내가 아픈 이유는 4, 5번 허리디스크다. 이 허리디스크 완치를 위해서 관리를 열심히 하면 된다. 확실한 진단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일들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그 기간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다. 나도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병은 처음 들어봤다. 이 병은 생각보다 위험하고 희귀한 병이다.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병이다. 원인도 모르는 채 어느 순간 나에게 갑자기 올 수 있는 병이다. 허리디스크 증상과 강직성 척추염의 증상이 비슷해서 단순 허리디스크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치료의 시기를 놓치면 다시 돌이킬 수 없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의심된다면 하루빨리 진단받고 관리를 서둘러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나는 솔직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 힘든 시간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단순한 일상생활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임을 느낀다. 여러분들 건강이 최고입니다. 신체가 아프면 정신도 아파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현재의 건강을 소중히 생각하여 항상 건강을 지키는 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하길 바랍니다. 나는 허리디스크 극복을 위해 오늘도 이 통증을 이겨낸다. 나의 평범한 일상을 찾기 위해서.